정말 소문대로 서비스가 죽이는군요. 자주 와주세요. 잘해드릴게요. 물건이 정말 크시군요. 손을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시면 나와요. 나와. 안 돼. 헙. 동네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서비스 좋다고 소문난 미용실. 저는 그 여자 미용사에게 잊지 못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아무나 받지 못한다는 그 서비스는 머리와 수염 정돈 말고도 정말 기가 막히고 다리가 풀리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후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과연 어떤 서비스였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시 이야기 시작 전에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 그리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무슨 미용실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남자 머리도 곧 잘 자르고 다른 서비스도 좋다고 유명해서 그 미용실이 좀 남다르긴 했습니다. 그날은 9월 초였어요.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때였죠.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 미용실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이발소를 주로 가는 편이었지만 새로 이사 온 이곳에는 이발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지인에게 추천을 받고 한 미용실을 가게 되었어요. 거리도 가까웠고요. 헤어 갤러리 은주라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작은 미용실이었지만 깔끔하고 정감이 있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랑 소리가 났는데 안에서 여자분이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참 단정하고 우아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참 따뜻했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에 어떤 쓸쓸함도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머리 좀 깎으러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분이 얼른 의자를 털어내며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참 차분하고 좋았어요. 의자에 앉으면서 거울을 통해 그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왜인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7년 동안 잊고 있던 그런 따뜻한 말이에요. 이 동네는 처음이신가 봐요. 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근처에 괜찮은 미용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강동구에서 왔어요.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 큰 집이 혼자 살기엔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분이 제 머리를 만지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희관입니다. 올해 76이고요. 저는 정은주예요. 65이고요. 이 미용실을 42년째 하고 있어요.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은주 씨가 제 머리를 깎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손길이 참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죠.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받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첫째 아들은 미국에서 시민권까지 얻어서 살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그래서 사실상 혼자죠. 은주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딸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 아들은 해외 근무 중이에요. 그리고 16년 전에 남편과는 사별했고요. 아, 이분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구나 싶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저도 7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거울을 통해 은주 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대 말이에요. 혼자 지내는 게 정말 힘들죠. 네. 그래서 이 미용실이 제 전부예요.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텨나가고 있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과 똑같은 그런 외로움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그 외로움을 혼자 꿋꿋하게 견뎌오고 계신 것 같았어요. 머리를 다 깎고 나니 정말 깔끔해졌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대로 손질받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잘 깎아주셨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기분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또 오세요. 그때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분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꼭 다시 올게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근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제가 말을 하고 나서도 깜짝 놀랐어요. 7년 동안 여자분에게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주 씨도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글쎄요. 미용실 정리해야 하는데. 아, 그러시군요.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아쉬웠지만 무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주 씨가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정리할게요. 정말 기뻤어요. 은주 씨가 서둘러 미용실을 정리하시는 동안 저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미용실에서 나오는데 마침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은주 씨와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은주야, 새로운 인연이 생겼구나?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새로 오신 손님이세요. 호호, 그래도 좋은 일이네. 나이 들어도 새로운 만남은 소중한 거야. 할머니의 말에 은주 씨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당황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죠.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은주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젊었을 때 유도 선수였던 이야기, 지금 노인 재활체육 봉사를 하고 있는 이야기도 했죠. 멋지시네요. 몸도 건강하고 봉사도 하시고. 아닙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도 기분이 좋고요. 은주 씨가 진심으로 감탄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뭔지 모를 벅차오름이 있었거든요. 7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은주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리고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견뎌내는 강한 모습까지. 내일 정말 다시 미용실에 가도 될까요? 너무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혹시 이게 설렘일까요? 76살 할아버지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요? 그렇게 제 평범했던 노년 생활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은주 씨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도,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저녁에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 생각났어요.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거울을 통해 마주쳤던 그 눈빛까지요. 솔직히 말하면 다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머리를 깎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또 가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됐죠. 그래도 결국 못 참겠더라고요. 핑계라도 만들어서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9월에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헤어갤러리 은주 앞에 서니까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70 중반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가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미용실 앞에 서 있다니 제가 봐도 웃겼어요.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주 씨가 혼자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기관 씨. 벌써 오셨네요. 머리 자르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자르실게요. 네, 머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혹시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었어요. 머리는 멀쩡했거든요. 하지만 은주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아, 그러세요? 어디 보자. 은주 씨가 제 머리를 살펴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아마 제 핑계를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 다듬어 드릴게요. 앉으세요. 다시 그 의자에 앉아서 거울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은주 씨의 손길이 다시 제 머리에 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런데 희관 씨, 이 동네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되시나요? 아직은 조금 낯서네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은주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과찬이세요. 저야말로 새로운 손님을 만나서 반가워요. 그때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점심 드셨어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아, 아직 못 먹었어요? 은주 씨는요? 저도 아직이에요. 보통 손님이 없을 때 대충 먹곤 하는데. 순간 용기가 생겼어요. 지난번에 커피를 같이 마셨는데 이번엔 식사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점심 드실까요? 제가 사겠습니다. 아,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으시면 근처 분식집에서 간단히 먹어요. 좋아요. 분식집도 좋죠. 은주 씨가 미용실 문을 잠그고 함께 나왔어요. 걸어가면서 보니 은주 씨 걸음걸이가 참 우아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자세가 꼿꼿하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분식집에 들어가니 아담하고 정겨운 곳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은주 씨를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은주 씨, 오랜만이네. 근데 같이 오신 분은 누구예요? 제 미용실 새로운 손님이세요. 최근에 이쪽 동네로 이사 오셨고요. 기관 씨라고 해요. 아, 그러시구나. 어서 오세요. 메뉴 보시고 천천히 주문하세요. 저희는 순대와 떡볶이를 시켰어요.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은주 씨와 함께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좋았어요. 기관 씨도 평소에 혼자 식사하시는 편이에요. 네,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을 하고 나서는 계속 혼자 먹어요. 가끔 도시락 사다 먹거나 라면 끓여 먹거나 은주 씨도 마찬가지시겠지만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가족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은주 씨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제 마음과 똑같은 그런 외로움이요. 아이들 소식은 자주 들으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해요. 자식들이 바쁘다 보니 길게 통화하지는 못해요. 기관 씨 자녀분들은요? 비슷해요. 첫째 아들 지훈이는 미국에 있어서 시차 때문에 더 어렵고 둘째 딸 지민이는 신혼이라 정신없대요. 이해는 하지만 가끔 서운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아이들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니까 이해해야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가족 이야기, 외로운 일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상처, 같은 외로움을 공유하니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희관 씨, 봉사활동은 언제 하세요? 주 3회 월수금 오전에 해요. 노인복지관에서 체조 같은 거 가르쳐 드려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지시면 보람있어요. 정말 멋져요. 저는 미용실만 하다 보니까 다른 봉사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은주 씨도 충분히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동네 어르신들 머리 예쁘게 해드리는 것도 봉사예요. 은주 씨가 제 말에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정말 예뻤어요. 아,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싶었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지난번에 봤던 박말순 할머니가 또 지나가시더라고요. 할머니 눈이 정말 밝으시더라고요. 어머, 은주야, 또 만났네? 이분과 자주 보는구나. 아, 어르신.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호호, 우연히 자꾸 겹치면 그게 인연이지. 희관 씨 맞죠? 저는 박말순이에요. 나이는 86이고요. 은준의 단골 손님이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희관입니다. 좋아요. 좋아. 은주가 오랫동안 혼자 지내느라 고생했는데 좋은 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은 소중한 거예요. 할머니 말씀에 은주 씨의 얼굴이 또 빨개지더라고요.
저도 조금 부끄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왜? 나쁜 말 했나? 좋은 일인데.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분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게 정말 인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용실 앞까지 함께 걸어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음에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자꾸 핑계를 대고 미용실에 올 수는 없으니까요. 은주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혼자 먹는 식사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먹을까요? 네. 좋아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은주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해 주시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원룸으로 향하면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늘은 단순히 머리를 깎으러 간 게 아니라 은주 씨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박말순 할머니의 축복도 받았으니까요. 그날 밤에도 은주 씨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어요. 내일은 봉사활동이 있어서 바쁘겠지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핑계로 미용실에 갈까 하는 생각도 했죠. 이런 설렘이 있는 일상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그 사이에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은주 씨 생각이 났어요. 이번엔 어떤 핑계로 미용실에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아예 솔직하게 말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이었어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주 씨가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은주 씨. 희관 씨. 또 오셨네요. 어서 와요. 이번엔 머리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사실은 은주 씨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영화라도 보러 가실까요? 은주 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 몰랐을 거예요. 영화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더 가보고 싶었어요. 은주 씨와 함께요. 은주 씨가 잠시 고민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보면. 괜찮아요.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끼리 영화 보러 가는 거죠. 친구라는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그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은주 씨를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미용실 정리만 하고요. 은주 씨가 서둘러 정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동네 영화관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주 씨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예전에 남편분과는 어떤 영화를 봤는지, 저도 아내와의 추억을 조금 나눴죠. 제 아내는 멜로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저는 액션 영화가 더 좋았는데 항상 아내 취향에 맞춰줬죠.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본인은 사극이나 전쟁 영화를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를 같이 봐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화관에 도착했는데 마침 오래된 멜로 영화가 재개봉하고 있더라고요. 둘 다 젊었을 때 봤던 영화였어요. 이 영화 기억나세요? 1980년대 영화인데.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때 정말 인기 많았죠. 표를 끊고 팝콘도 사서 상영관에 들어갔어요. 70대 중반과 60대 중반이 팝콘 들고 영화관에 앉아 있으니 조금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웠어요. 영화가 시작되고 어두운 상영관에서 은주 씨와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어깨가 살짝 스칠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76살 할아버지가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중간에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은주 씨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먹먹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네드렸죠. 고마워요. 은주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손수건을 받으실 때 우리 손가락이 살짝 스쳤어요.
그 순간 둘 다 조금 당황했지만 손을 떼지 않았어요. 그렇게 잠시 손을 맞잡고 있었죠.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벌써 기울어 있었어요. 9월의 석양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재미있었나요? 네. 정말 오랜만에 좋은 영화 봤어요. 예전 생각도 나고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분과 같이 보니까 더 재미있네요. 저도요. 다음에 또 다른 영화도 같이 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은주 씨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영화관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급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비가 와요? 큰일이네요. 우산이 없는데 다행히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어서 서둘러 들어갔어요. 비를 피하면서 들어간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죠.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빗소리와 함께 앉아 있으니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비가 꽤 오네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네. 괜찮아요. 저도 급한 일은 없어요. 그렇게 1시간 넘게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때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요즘 하루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희관 씨는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 보통은 TV 보거나 책을 읽어요. 가끔 산책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자꾸 은주 씨 생각이 나네요. 솔직한 말이 나왔어요. 은주 씨가 조금 놀라시면서도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저도 희관 씨 만난 후로 미용실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생각나요. 언제 또 오실까 하면서. 은주 씨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뻤어요. 혼자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비가 그치고 카페를 나왔어요. 은주 씨 집이 더 가깝다고 해서 함께 걸어갔어요. 작은 주택이었는데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할게요. 안으로 잠시 들어오세요. 데려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괜찮을까요? 폐가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도 정말 깔끔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사셨지만 집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 은주 씨가 끓여주신 차를 마시면서 다시 비가 오고 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집 안의 향도 좋고 은주 씨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7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런 평온함이었죠. 집이 참 포근하네요. 혼자 살다 보니까 집이 유일한 위안이거든요. 그래서 정성껏 관리해요. 잘하셨어요. 정말 살기 좋은 집 같아요. 그때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희관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웃으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게 되었어요. 영화관에서보다 더 확실하게, 더 따뜻하게요. 그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마음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비가 그치고 나서야 집을 나왔는데 은주 씨가 문 앞까지 배웅해 주시더라고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거든요. 영화도 보고 비 피해 카페에서 오래 얘기하고 은주 씨 집에서 차도 마시고 손도 잡고. 이런 감정이 사랑일까요? 70대가 느끼는 이런 감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은주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 저와 은주 씨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미용실 핑계는 더 이상 필요 없었죠.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어느 날은 동네를 함께 산책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단풍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는 길을 나란히 걸으면서 소소한 일상을 나눴죠. 또 어느 날은 작은 카페에서 오후 시간을 보냈어요. 은주 씨가 미용실 문을 일찍 닫고 나와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요즘 단골 손님들이 뭐라고 하세요? 자주 문을 닫으니까. 말순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부쩍 예뻐졌다. 좋은 일 있냐고.
할머니가 다 아시는군요. 눈치가 너무 빠르세요. 저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졌나 봐요. 은주 씨가 말씀하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서도 혼자 식사를 할 때도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특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죠. 기관 씨. 혹시 이웃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뭐라고 하던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나이에 남녀가 자꾸 만나면 이 나이에는 사랑하면 안 되나요? 제가 반문했을 때 은주 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입에 올린 거였거든요. 사랑이요. 미안해요. 너무 성급했나요? 하지만 제 마음이 그래요. 은주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은주 씨가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무서워요.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자녀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날 밤,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의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며칠 뒤 어느 저녁이었어요. 은주 씨가 미용실을 일찍 닫으시고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기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 오실래요? 저녁 준비했어요.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는 제안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 대답을 못할 뻔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그러겠다고 했죠. 은주 씨 집에 가니 정말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있더라고요. 김치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한 정성스러운 집밥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괜찮아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보니까 즐겁더라고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마치 오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짠지가 어떻다, 김치찌개 맛이 어떻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따뜻해 보였어요. 은주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이런 저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쓸쓸했는데. 그때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영화관에서, 카페에서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따뜻하게요. 기관 씨, 네, 정말 이래도 될까요? 우리 은주 씨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떨렸지만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데 잘못된 일일까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이 가까워졌어요. 처음으로 은주 씨를 안아드렸죠. 조심스럽고 소중하게요. 은주 씨, 네? 소문대로 정말 잘 아시는군요. 소문이요? 아니에요. 은주 씨가 그만큼 너무 좋다는 말이에요. 네. 저를 더 꽉 안아주세요. 너무 크고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해요. 그날 정말 오랜 시간 서로를 안고 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말실수를 할 뻔했지만요. 관계를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둘은 정말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밤을 보냈어요. 육체적인 친밀함도 자연스럽게 깊어졌고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과 욕구가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당연한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은주 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서로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완전한 행복을 느꼈거든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전혀요. 은주 씨는요? 저도 행복해요.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컸어요. 이제 우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 연인이 된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처럼 조심스럽. 은주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행복하지만 불안하고 설레지만 걱정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요. 그 이후 며칠 동안은 더욱 자주 만났어요. 은주 씨도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떨어져 있기가 힘들어진 거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더 느껴졌어요. 미용실 앞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아버지 요즘 자주 보이던데. 은주 씨랑 뭔 사이일까?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은주 씨는 더 힘들어 하셨죠. 이 동네에서 42년간 미용실을 해오시면서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있으셨으니까요. 희관 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다봐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걱정이 됐어요. 혹시 은주 씨에게 피해가 되는 건 아닐까? 미용실 손님들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그렇게 행복과 불안이 교차하는 나날들이 계속됐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해졌지만 현실적인 걱정들이 점점 더 커져갔죠. 시간이 갈수록 저와 은주 씨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났죠. 은주 씨가 미용실을 마감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때로는 제가 은주 씨 집에서, 때로는 은주 씨가 제 원룸에서 밤을 보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완전한 행복을 느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은주 씨가 있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런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였어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오후 봉사활동을 마치고 은주 씨를 만나러 가는데 길에서 마주친 동네 아저씨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희관 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분은 평소에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혹시 헤어갤러리 은주에 자주 가시죠? 네, 그런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문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무슨 소문이요? 그 은주 씨가 미용실에서 다른 일도 한다고. 말을 다 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머뭇거리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일이라니요? 몸을 돈을 받고 판다는 소문이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니.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누가.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데 희관 씨가 들락날락하는 걸 많이 봤다고 하고요. 또 다른 남자 손님이 늦은 시간까지 있고 그런 걸 본 사람들이 있대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은주 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럼 다행인데, 하지만 소문이 계속 돌면 은주 씨가 힘들어 하실 텐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은주 씨는 이 소문을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그날 저녁 은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 씨, 괜찮으세요? 네. 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침울하고 지친 느낌이었죠. 혹시 이상한 소문 들으셨나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네. 들었어요. 은주 씨, 오늘 단골 손님 두 분이 미용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돈 받고 몸 파는 일을 한다고요. 몰래 얘기했겠지만 저는 다 들었죠. 은주 씨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에요. 누가 그런. 아마 우리가 자주 만나는 걸 본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해서. 미안해요. 은주 씨, 제가 조심스럽지 못했나 봐요. 아니에요. 희관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힘들어요. 그날 밤은 각자 집에서 보냈어요. 만나고 싶었지만 지금 만나면 소문이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거리를 두면서 지냈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은주 씨와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그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7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만큼이나 막막하고 쓸쓸했죠. 며칠 후 참을 수 없어서 미용실에 갔어요. 하지만 은주 씨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셨거든요. 은주 씨, 희관 씨,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단골들도 몇 분은 아예 안 오시고, 와서도 이상한 눈으로 보시고, 42년간 쌓아온 신뢰가 저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 제 탓이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힘드네요. 이 동네가 제 전부인데. 그때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희관 씨, 우리 잠깐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주 씨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됐어요. 그래야겠죠. 은주 씨가 힘드시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주 씨도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은주 씨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저는 미용실에 가지 않았어요. 길에서 은주 씨를 만나도 인사만 하고 지나쳤죠.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동네에서 박말순 할머니를 마주쳤는데 저를 붙잡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희관 씨, 왜 은주를 안 만나요? 어르신,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요. 그 거짓말 소문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짓말이요? 당연하죠. 은주가 42년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할머니 말씀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죠. 하지만 소문이 계속 돌면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하지만 사람은 놓치면 다시 찾을 수 없어요. 어르신, 은주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남편 떠나보내고 희관 씨 만나기 전까지 겨우 마음 잡고 열심히 사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희관 씨 만나고 이제 좀 웃음을 보이나 했더니 가만히 잘 지내는 사람 건드려 놓고 그깟 소문 하나 때문에 남자답지 못하게 도망치니까 은주가 더 힘든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도 은주 씨 미용실에 피해가 가는데 그런 건 핑계예요. 자기 사람이다 생각하면 함께 이겨내야죠. 은주도 희관 씨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은주가 저를 엄마같이 생각해서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털어놨는데 은주가 희관 씨를 정말 많이 생각하더이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은주 씨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시작한 사랑이 정말 옳은 일일까?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 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아팠지만 동시에 이게 맞는 일인지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멀리 미국에 있는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예요, 지훈이. 잘 지내시죠? 미국에서 온 아들 지훈이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먼저 전화해 주다니. 지훈아,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런데 아버지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들은 역시 아들이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제 기분을 알아차리다니. 아, 그냥 요즘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건강은 괜찮아. 그런데 사실은 망설였지만 결국 지훈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은주 씨를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서로 사랑하게 된 것. 그리고 지금 동네에 돌고 있는 악성 소문까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죠. 아버지, 응? 정말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래. 정말 오랜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럼 왜 망설이세요? 뭐, 아버지가 그분을 좋아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소문이 뭐가 중요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어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지훈아, 내 어머니에게 미안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바실 거예요. 7년 동안 혼자 계셨는데 이제 좋은 분 만나셨으면 당연히 함께 해야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그리고 소문은 거짓이잖아요.
그분을 오래 지켜보신 할머니께서도 거짓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져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건 시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분을 놓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말순 할머니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아버지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저도 지민이도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그분이랑 결혼하시면 저희도 새어머니로 모실게요. 지훈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지지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고맙다. 지훈아. 늦기 전에 가서 얼른 붙잡으세요. 그리고 절대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버지와 그분들만 생각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아들까지 이렇게 응원해주는데 제가 왜 망설이고 있었을까요? 바로 다음 날 은주 씨를 찾아갔어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주 씨가 혼자 앉아서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희간 씨 왜? 은주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겁쟁이였어요. 소문 때문에 당신을 혼자 두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은주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희간 씨도 소문이 신경 쓰이시잖아요. 소문은 거짓이잖아요. 우리가 당당하면 돼요. 제가 은주 씨를 정말 사랑한다고, 진심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거예요. 희간 씨,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면서 박말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 희관 씨,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어르신, 은주야, 울지 마. 이 바보가 이제야 제정신 찾았잖아. 할머니가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은주야, 내가 어제 그 소문 누가 퍼뜨리러 다녔는지 알아냈어. 정말요? 유명한 소식통인 이 동네 통장한테 물어서 알아봤더니 새로 이사 온 김씨네 부인이더라고. 은주한테 질투가 많이 났나 봐. 아주. 질투요? 은주가 이렇게 좋은 남자분 만난 게 부러웠나 봐. 자기는 남편이랑 맨날 싸우기만 하거든.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인한테 가서 똑똑히 말해줬어. 거짓말 그만하라고. 은주가 42년간 그 미용실 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모르냐고.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그날 오후 은주 씨의 첫째 딸 유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주 씨가 제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유진아, 많이 놀라지 않았니?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어머니가 행복하다면 저도 좋아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계셨잖아요. 딸의 지지까지 받으니까 은주 씨도 마음이 놓이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는 은주 씨의 시누이인 재영 씨도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친해졌어요. 언니, 정말 오랫동안 혼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두 분이서 행복해지세요. 재영아, 희환 씨 보니까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어머니도 언니가 혼자 사는 게 늘 걱정이셨거든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잘 됐다고 하세요. 빨리 만나 뵙고 싶다고도 하시고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우리 관계를 인정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했고, 한편으로 은주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기에 이렇게 인정해 주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어느 날은 미용실 앞을 지나가는데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주 씨 정말 좋겠다. 그 나이에도 저렇게 좋은 남자분 만나고. 맞아. 희관 씨도 참 신사 같아 보이던데 둘이 잘 어울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 거 보기 좋아. 우리도 본받아야 해.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은주 씨와 함께 동네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제 둘째 딸 지민이도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엔 놀랐지만 금세 축하해줬어요. 아버지, 정말 축하해요. 고맙다, 지민아. 아버지가 웃으시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던 사랑이 이제는 당당하고 확신에 찬 사랑이 됐죠. 은주 씨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미용실 손님들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오히려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어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기도 하더라고요. 은주 씨, 이제 정말 괜찮죠? 네, 희관 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그럼 이제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해봐요. 결혼이요? 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결혼해요. 은주 씨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은주 씨가 제 결혼 제안을 받아들여 주신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70대 중반과 60대 중반의 결혼 준비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면서도 신기했죠. 희관 씨, 정말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결혼식을. 당연하죠. 우리도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모두 결혼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박말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은 한 번뿐인 거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예쁘게 해. 할머니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먼저 양가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를 가졌어요. 제 아들 지훈이는 미국에서 못 오지만 화상통화로 참석하고 딸 지민이와 은주 씨의 딸 유진이 그리고 아들 현우가 해외에서 급히 들어왔어요. 은주 씨의 시어머니와 시누이 재영 씨도 오시고 정말 오랜만에 이런 큰 가족 모임을 가져봤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주 씨의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는데 8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하셨어요. 희관 씨 반가워요.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잘 살겠습니다. 은주가 16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좋은 분 만났으니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은주 씨의 친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께서 친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고 했어요. 은주 씨를 정말 아껴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했어요. 제 딸 지민이와 은주 씨의 딸 유진이도 금세 친해졌어요. 잘 부탁드려요, 언니. 앞으로 어머니와 잘 지낼게요.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아버지 잘 모실게요. 은주 씨의 아들 현우도 해외에서 급히 들어와서 저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밝아지신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고맙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어머니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지. 가족들의 만남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모두들 우리의 늦은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식 날짜는 최대한 빨리 정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 하고 싶었거든요. 결혼식장은 동네 근처 작은 야외 정원에서 하기로 했어요. 크지 않지만 포근하고 아늑한 곳이었죠. 하객도 많지 않게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희관 씨, 드레스는 어떻게 하죠?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 당연히 입으셔야죠. 은주 씨가 웨딩드레스 입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요. 결국 은주 씨도 소박한 웨딩드레스를 준비하셨어요. 저도 정장을 새로 맞췄고요. 드레스를 입어보시는 은주 씨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우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결혼식 전날 밤 각자 집에서 보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76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니 꿈만 같았어요. 결혼식 당일 9월의 맑은 초가을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장인 야외 정원에 도착하니 벌써 하객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박말순 할머니는 물론이고 동네 이웃분들, 미용실 단골 손님들, 제가 봉사활동하는 복지관 어르신들까지. 희관 씨, 정말 축하해요.
은주 씨 정말 예쁘네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지훈이도 화상통화로 참석했어요.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새어머니도 안녕하세요. 지훈아, 고맙다. 너도 빨리 한국 들어와서 인사드려라. 네, 꼭 갈게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은주 씨가 걸어 나오시는데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하객들도 모두 감동받아서 박수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유희관 씨와 정은주 씨가 새로운 인생을 함께 시작합니다. 주례사를 듣는 동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신랑, 신부에게 서로 사랑을 약속하는 서약을 하겠습니다. 저 유희관은 정은주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저 정은주는 유희관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신뢰하며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겠습니다. 서약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은주 씨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반지를 교환할 때는 손이 떨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낄 줄 몰랐어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를 해도 좋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치는 가운데 저는 은주 씨에게 조심스럽게 키스했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말순 할머니가 제일 크게 박수를 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있구나.披露宴에서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희관 씨, 은주 씨 정말 축하해요. 늘 행복하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제일이죠. 은주 씨의 딸 유진이가 소감을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새아버지, 아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가족들의 축하 인사를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은주 씨와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어요. 은주 씨 집을 좀 더 넓히기로 하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희관 씨. 아니, 이제 여보? 네, 여보.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니까 새삼 부부가 된 게 실감났어요. 정말 꿈 같아요. 저도요. 앞으로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신혼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내일부터는 어떻게 지내죠? 글쎄요. 일단 미용실은 계속하시고 저도 봉사활동 계속하고 그냥 지금처럼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특별할 거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거창한 계획이나 꿈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16년, 7년 동안의 외로움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결혼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어요. 9월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곧 10월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저희 부부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신혼생활이 정말 달콤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은주 씨, 아니, 이제는 아내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저도 아내를 위해 커피를 내려드리죠. 여보, 오늘도 미용실 가시죠? 네, 그럼요. 여보도 봉사활동 있으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복지관 가야죠. 이런 평범한 일상 대화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미용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졌거든요. 제가 가끔 도와드리기도 하고 손님들도 저희 부부를 보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신혼이라서 그런가 봐요. 피부도 좋아지셨어? 단골 손님들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박말순 할머니는 거의 매일 미용실에 살다시피 해요. 저희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시려고요. 우리 신혼부부 어때? 싸우지는 않고? 어르신, 뭘 싸워요? 매일 달콤해요. 호호, 보기 좋다.
나이 들어서 이런 사랑하는 거 정말 부럽고 보기 좋아.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만날 수 있었으니까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어느 날은 아내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시장 상인분들이 모두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신혼부부 오셨네.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결혼 축하해요. 정말 잘 어울려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더욱 당당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할 때도 달라졌어요. 복지관 어르신들이 제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축하해 주셨거든요. 희관 씨 축하해요. 아내분도 데려오세요. 언제 한번 인사시켜 드릴게요. 실제로 며칠 후에 아내를 모시고 복지관에 갔는데 모든 분들이 아내를 반겨주셨어요. 어머, 정말 예쁘시네. 희관 씨가 복 받았어.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아내도 어르신들과 금세 친해져서 앞으로 가끔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격경사로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아내의 아들 현우가 결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현우야?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새아버지께서도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이지, 현우야. 축하한다. 현우의 결혼 소식에 아내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들이 해외에서 일하느라 결혼을 미루고 있었는데 저희 결혼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현우가 결혼하면 우리가 결혼식에 가야겠어요. 당연하죠.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제 아들 지훈이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왔어요. 아버지, 저 곧 한국 들어갈게요. 새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언제? 다음 달쯤 휴가를 내서 갈게요. 아내랑 같이 들어갈 테니 새어머니랑 같이 저녁 식사해요. 아이들이 모두 저희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데 가로수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가을이 왔네요.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였죠? 9월 되기 전쯤일 거예요. 아마. 몇 주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정말 그랬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외로운 호랍이었고 아내도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과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죠. 여보,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라니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차를 마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여행요? 어디로요? 바다 어때요? 둘이서 가을 바다 보러 가요.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여행이네요. 그렇게 저희는 가을 바다 여행을 계획했어요. 신혼여행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있지만 저희에게는 첫 번째 부부 여행이니까 의미가 있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 아내가 말씀하셨어요.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저도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니. 한 달 전만 해도 매일 혼자 쓸쓸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잠들고 함께 깨어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제 삶에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어요. 미용실에 같이 가는 길에 박말순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신혼부부 오늘도 행복해 보이네. 어르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너희 둘이 잘해서 그런 거지.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의 덕담을 들으며 미용실로 향했어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42년간 이 일을 해오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이제는 제가 옆에서 함께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오후에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저희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요. 현우의 결혼 결심, 그리고 동네 분들의 밝은 표정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전해줄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뭐려? 용기를 내서 사랑한 거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주변 시선도 걱정했고, 과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걱정들이 다 부질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76 할아버지가 65 할머니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된 저의 이야기. 저도 잘 믿기지 않네요. 그렇지만 이건 제가 경험한 사실이고 인생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있어도 외로움이 깊어도 언제든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혼자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저처럼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아내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인연이나 마음을 크게 울린 경험이 있으셨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나이와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마음에 남는 생각이나 소중한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의 용기와 또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사랑과 지혜, 따뜻한 행복에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